보이지 않는 나를 발견한 순간 내 세계는 조용히 무너졌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서연이고 29살입니다. 저는 경상북도 구미라는 작은 도시에 살고 있어요. 평범한 결혼 생활 속에 어느 순간부터 나 자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과의 일상은 안정적이었지만 내면 깊은 곳의 외로움과 갈망은 채워지지 않았죠. 내 이야기는 그런 평범한 하루, 갑작스레 변화를 맞이한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남편 이준호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나에게 잘 자라 인사를 건넸고 장볼 목록도 물었어요. 저녁이면 내가 좋아하는 두부김치를 사오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그의 눈길은 점점 내 피부를 스쳐 지나갈 뿐 손길은 더 이상 내 온기를 찾지 않았어요. 우리의 결혼 생활은 마치 완벽히 짜여진 무용의 한 장면 같았지만 그 안에는 열정이 없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집 거실에서 쿠션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무도 오기로 한 사람이 없었기에 의아했어요. 창문으로 나가보니 낯선 젊은 남자가 정원 입구에 서 있었어요. 흰 티셔츠에 연한 생린넨 바지를 입고 어깨엔 가방을 맸죠. 처음엔 누군지 몰랐지만 그가 열쇠로 문을 열자 기억이 떠올랐어요. 남편 준호의 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아들 김태민이었어요. 준호가 지난달 태민이 여름에 잠시 집에 올 수 있다고 말했을 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 그가 우리 집에 서 있었습니다. 태민이 들어오자 준호는 서재에서 나와 짧게 포옹하며 조용히 인사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손에 든 행주는 아무것도 닦지 않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태민이 저에게 다가와 뺨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드러운 접촉이었지요. 전혀 변하지 않았네,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이 칭찬인지 아니면 시간이 저에게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은근한 관찰인지 분간할 수 없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세 사람은 함께 앉아 태민이 여행과 프로젝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리듬감 있었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말하는 방식이었어요. 때때로 눈을 피하고 제게 시선을 일부러 피하는 듯한 태도였죠. 마치 보아서는 안 되는 무언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듯했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올라가 거울 앞에 섰어요. 머리는 묶었고 화장은 하지 않았어요. 나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내 안에 빛이 꺼진 듯 했죠. 서랍에서 오래된 레이스가 달린 파란색 속옷을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대신 편안하고 심플한 옷으로 갈아입었죠. 그날 밤 거울 속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어요. 뭔가 변했지만 이름 붙이기 어려웠죠. 남편 준호는 늘 그렇듯 등 돌리고 잠들어 있었어요. 조심스레 옆에 누웠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태민의 뺨에 닿았던 그 접촉, 눈을 마주칠 때 보였던 수줍음이 떠올랐죠. 오랜만에 느껴본 감정이었어요. 나비 같지만 달콤하지 않은 뭔가 달라질 것임을 알리는 불편한 감각이었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은 조용했지만 내 안은 소란스러웠어요. 한밤중에 멀리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민의 방이었죠. 확인하러 가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참았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은 평소처럼 시작되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하게 시작되었어요. 남편 준호는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넘기고 있었고 태민은 회색 티셔츠를 입고 내려와 피곤하지만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우리는 서로를 피하는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회피였습니다. 낮이 되자 저는 주방을 다시 한번 청소했어요. 사실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지만 손이 가만히 있는 걸 참지 못했죠. 식탁볼을 갈고 액자에 쌓인 먼지를 닦으며 바닥에 걸린 카페투의 모서리를 정리했어요. 몸과 마음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들떠 있었어요. 오후 3시가 가까워지자 날씨가 부쩍 더워졌습니다. 저는 소매 없는 얇은 여름 원피스를 입었어요. 브래지어는 착용하지 않았죠. 가벼움에 대한 욕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났어요.
정원으로 나가 그늘진 철제 의자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피부에 닿자 묘한 평화가 느껴졌죠. 그런데 태민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의 방문도 들리지 않았고 갑자기 정원 다른 쪽 끝에서 물병을 든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의 흰 티셔츠가 몸에 가볍게 달라붙어 있었고 린넨 바지는 여전히 넉넉하지만 세련되어 보였어요. 그가 다가오며 도와줄까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그가 제 옆에 앉아 있었죠. 우리는 잠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바람은 약했고 흙 냄새가 났어요. 그는 저긴 평화롭네요. 라고 말했어요. 흙냄새와 바람의 조용함 속에 무언가가 있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너무 무거웠을 테니까요. 그는 무심코 저를 흘낏 바라봤어요. 손은 무릎 위에 얌전히 올려져 있었고 구릿빛 피부 아래로 혈관이 선명했어요. 제 속은 미묘하게 뒤틀렸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 긴장과 끌림이 뒤섞였죠. 그때 태민이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너도 변했네, 라고. 그는 저를 보지 않고 말했어요. 어떻게? 라고 물었더니 그는 미소 지으며 물을 한 모금 마셨고 이내 제 눈을 바라봤어요. 더 생기가 있어 보여? 그 순간 제 안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문장을 제 스스로에게조차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벌떡 일어났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발걸음은 정원 모퉁이에 있는 오래된 기름종이 나무 쪽으로 향했죠. 예전엔 그 나무 아래서 차 한 잔 마시곤 했어요. 바닥에 놓인 낡은 유리잔을 집으려 허리를 숙였을 때 태민이 너무 가까이 있었습니다. 팔이 닿았고 그 다음은 매우 미세했지만 제 피부가 전기처럼 반응했어요. 그가 조용히 미안해요라고 속삭였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우리는 눈을 맞췄고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마치 세상과 단절된 작은 거품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제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에서부터 복부까지 뜨거움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 느낌은 달콤하지 않았고 위험한 감정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미리 계획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우리의 입술이 살짝 닿았어요. 가볍지만 세상을 멈추게 할 듯한 입맞춤이었죠. 혀도, 손도 없었어요. 단지 접촉만 있었지만 그 접촉은 거대한 불꽃 같았어요. 동시에 서로 물러섰어요. 태민이 한 걸음 내디뎠고 저는 고개를 돌려 말없이 집으로 걸어갔어요. 후회도, 분노도 없었어요. 다만 현실과 마주한 순간이었죠. 그날 밤, 방 거울 앞에 다시 섰어요. 머리는 풀지 않았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어요. 내 몸은 비밀을 품고 있었고 그 비밀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집안의 준호의 발소리가 들렸죠. 모든 것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는 듯했지만 내 안은 완전히 달랐어요. 몸은 아직도 어젯밤의 흔적을 품고 있었고 입술과 피부에는 미묘한 떨림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겉으로는 평범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루 종일 태민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시간대에 머무는 듯했죠. 그가 부엌에 들어오면 저는 거실로 피했고 제가 복도로 향하면 그는 욕실로 방향을 틀었어요. 마치 조용한 약속이라도 한 듯 만지지 말고 보지 말고 기억하지 말자는 듯한 침묵의 합의 같았어요. 하지만 잊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내 몸은 그를 기억했죠. 손끝은 그의 피부를, 등은 그의 숨결을, 입술은 그 순간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어요. 욕망이 억제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태민과 관련된 모든 것이 나의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죠.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해 거실로 내려갔어요. 불은 켜지지 않았지만 희미한 빛이 충분히 공간을 밝히고 있었죠. 손에 물 한 잔을 들고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밟으며 조용히 앉았어요. 그 순간 침묵이 깨졌어요. 복도에서 문 여닫는 소리가 들렸죠. 태민이었어요. 문가에 서서 희미한 빛에 비친 그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눈은 피곤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죠. 여기에 있으면 안 돼 라고 말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어요. 그는 하지만 내가 여기 있어 라며 조용히 다가왔어요. 앉지는 않고 그저 나를 오래 바라봤죠. 그리고 조용히 돌아갔어요. 문이 살며시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어요. 가슴 한켠에는 무거운 짐이 내려앉았고 입술엔 이름 붙일 수 없는 부르짖음이 남아있었죠. 그날 준호가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3일간.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안에서는 두 목소리가 충돌했어요. 하나는 안도였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이었죠. 태민의 반응은 없었어요. 단지 눈을 돌렸을 뿐이었죠. 준호가 집을 떠난 후 나는 주방에서 혼자 남았어요. 식은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창문 밖을 바라봤죠. 모든 것이 정상인 것 같았지만 내 안은 불타고 있었어요. 그날 밤 태민이 문가에 나타났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척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가와 내 옆에 앉았죠. 눈을 맞췄고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갑자기 가자라고 말했어요. 정말로 이번엔 문장이 공중에 맴돌았죠. 그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제안도 아니었고 결단이었어요. 나는 아버지는 이라고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게 곧 답이었죠. 눈을 감았어요. 바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음속으로 떠오른 건 단 한 가지였어요. 이제 선택이다. 욕망도 우연도 아닌 냉정한 결단. 만약 지금 한 걸음 내딛는다면 뒤돌아올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머무는 것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떠난 후 시간은 느리게 흘렀어요.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라 긴장과 기대가 가득한 무언가였죠. 태민은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 그의 피부 감촉과 발걸음 소리가 함께였죠. 그날 오후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중 복도에서 그를 봤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만 등과 걷는 모습은 마치 곧 떠날 사람 같았죠. 나는 창가로 다가가 손으로 무언가를 만지려 했어요. 그리고 그가 현관문을 나서는 모습을 봤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빈자리는 내 안에 깊은 공허를 남겼죠. 그날 밤 그는 저녁 식사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없다는 것을 핑계로 했을 수도 있고 혹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방에서 다시 거울 앞에 섰죠. 낡은 잠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날 입었던 속옷은 아직도 입고 있었어요.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몸은 그 감정을 지우지 못했어요. 그 느낌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간 우리는 말없이 지냈어요. 부엌에서 마주치고 복도에서 나란히 지나갔지만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죠. 모든 접촉의 가능성을 의식적으로 차단했어요. 하지만 차단한다고 억누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어느 날 밤 그의 발소리가 내 방 문 앞에서 멈췄어요. 나는 조용히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죠. 어쩌면 변명, 어쩌면 용기였을 거예요. 부엌으로 가니 희미한 불빛 아래 그가 물 한 잔을 들고 서 있었어요. 등은 내게 등을 돌리고 있었죠. 잠을 못 이루겠어 내가 말했어요.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피곤한 눈빛으로 내 얼굴을 바라봤죠. 나도 그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내가 한 걸음 다가가 숨을 내쉬었어요. 이대로 우리 끝나는 거야 속삭이듯 말했죠. 그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그렇다면 끝내자. 그 순간 입맞춤도 손길도 없었지만
그 한 문장이 내 세계를 흔들어 놓았어요. 나는 방을 나서며 무릎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집을 나섰어요. 시장 구경을 핑계 삼아 몇 시간이고 걸었죠. 돌아왔을 때 준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그는 사흘 더 출장 연장이라 했어요. 그 소식에 내 마음은 자유로움과 두려움이 뒤섞였어요. 그날 저녁, 태민이 거실 입구에 서 있었어요. 나는 책을 읽는 척하며 그를 바라봤죠. 그는 다가와 소파에 앉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망치자 그가 갑자기 말했어요. 이번에는 농담이 아니었어요. 눈빛은 결단에 가득했죠.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도망치는 건 쉽지만 머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 그는 내 얼굴을 바라보았고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아무 말 없이 침묵만 흘렀죠. 그날 아침 하늘은 흐렸고 회색 구름이 가득했어요. 내 안의 매듭은 그보다 훨씬 더 단단했죠. 나는 조용히 일어나 린넨 셔츠와 단순한 스커트를 입었어요. 화장도 하지 않았고 꾸미지도 않았어요. 거울 앞에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봤죠. 커피를 마시며 태민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알아챘어요. 테이블 위 책 옆에 그가 두고 간 물잔도 없었죠. 침묵은 여전히 거실을 감쌌고 그 침묵 속에는 단순한 고요함이 아닌 결핍이 있었어요. 사라진 것은 단지 소리뿐만 아니라 만남과 존재감, 즉 믿음 자체였죠. 그때 문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연한 베이지색 재킷과 세련된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죠. 이 집에 속하지 않는 듯했지만 동시에 어딘가에 속해 있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태민 찾으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나는 남편도, 여인도, 경쟁자도 아닌 그저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녀가 안으로 들어가 태민과 짧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태민의 눈에는 그 웃음에 익숙해 보이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떠났고 태민은 내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 밤, 나는 다시 방 거울 앞에 섰어요. 손에 와인잔을 들고 있었고 오래된 잠옷을 입었지만 벌써 지치고 말았죠. 벌을 주기 위해서도 잊기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다만 너무 지쳐서 그랬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이 몸과 이 눈은 수많은 경험을 겪었지만 가장 많이 잃은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어요. 자정이 넘어가자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태민이었죠?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문을 살짝 열어두었어요. 그는 들어왔지만 앉지도 다가서지도 않았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차분했어요. 견딜 수 없다고? 무엇을? 나는 물었어요. 그 침묵과 죄책감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사이에 대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떠났고 문을 닫았어요.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영원히 침묵했어요. 그 다음 날 태민이 집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났다는 거였죠. 아무도 왜 그런지 묻지 않았고 나는 묻지 않았어요. 며칠 후 준호가 돌아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나는 달랐어요. 우리가 함께 침대에 눕자 그의 손길은 이제 기억 속의 한 조각일 뿐, 더 이상 내 안에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는 내게 다가와 입맞춤을 했지만 그 감각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울리지 않았죠. 그리고 어느 날 밤 준호가 속삭였어요. 너 뭔가 달라 보여. 그는 내 얼굴을 응시하며 말했다. 그 말에는 이해와 혼란, 그리고 한숨이 섞여 있었죠. 맞아요. 나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것을. 그 다른 곳은 먼 도시나 낯선 나라가 아니라 내 안 깊은 곳에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나는 돌아가지 못했죠. 어느 한적한 저녁, 발코니에 앉아 바람에 흩날리는 종잇조각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나는 시간에도 과거에도 묶여있지 않았어요. 어느 날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태민이 두고 간 셔츠가 있었죠. 아직도 그의 채취가 묻어 있었어요. 나는 그 셔츠를 꼭 쥐었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랑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조용한 반항, 이미 지나간 시간의 흔적이었어요. 그날 밤 상자 속에서 작은 엽서를 찾았어요. 태민의 손글씨로 단 한 단어가 적혀 있었죠. 나는 그 뒤에 한 단어를 더 썼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상자를 닫고 다시는 열지 않을 거라는 듯이 마음속에 묻었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할 선택이 남아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 어떤 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 모든 것은 다음 이야기에서 펼쳐질 거예요. 그날 밤, 태민이 떠난 후에도 집안은 여전히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어요. 그의 부재가 가져온 허전함은 마치 넓은 바다 한가운데 홀로 떠있는 듯한 외로움을 안겨줬죠. 나는 침대 옆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바라봤어요.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화장은 없었지만 눈빛은 예전과는 달랐어요. 깊은 어둠 속에서도 나 자신을 찾으려 애쓰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그 순간 과거와 현재가 뒤엉켜 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준호와의 단조로운 일상, 태민과의 짧지만 강렬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사이에 점점 멀어져가는 나 자신까지.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고 그 파편들이 다시 모여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중임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 파편들 사이엔 무거운 죄책감도 함께 있었죠. 태민과의 접촉이 가져온 감정의 혼란, 그리고 남편 준호에 대한 배신감. 머릿속은 갈등으로 가득 찼고 가슴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질문이 떠올랐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 문득 태민과 나눈 마지막 입맞춤의 여운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 짧은 접촉이 내 안에 남긴 불꽃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고 그것이 무언가를 바꾸어 놓았음을 깨달았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이 불꽃이 얼마나 큰 불로 번질지,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거울 속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작게 다짐하며 처음으로 내 안의 어둠과 마주하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그 결심이 현실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이 순간 내 마음속에선 또 다른 선택과 충돌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내 일상은 서서히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출근하고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지만 마음 한켠에선 알 수 없는 불안과 긴장이 끊임없이 맴돌았죠.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녁 무렵 집 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나는 그 상자를 열었는데 안에는 태민이 남긴 편지와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태민과 어떤 낯선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죠. 편지에는 짧지만 무게 있는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야, 서연아.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 그 순간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태민이 남긴 이 메시지는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혹은 외면했던 어떤 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나는 그 진실을 찾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그 비밀이 드러난다면 내 삶은 완전히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태민의 편지는 내 안에 남아있던 불꽃에 다시 기름을 부었고 나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마주하겠다고. 그날 밤 나는 혼자서 그 사진을 들여다보며 태민과 그 여자의 관계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저 친구였을까?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에서 어디에 서 있는 걸까? 마음속에서 거대한 파도가 일렁였고 나는 그 파도에 휩쓸릴 준비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죠. 숨겨진 진실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내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태민이 남긴 편지와 사진은 내 머릿속을 뒤흔들었어요. 그 낯선 여자의 미소는 어딘가 익숙했고 동시에 낯설었죠.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들의 관계에 대해 궁금증이 일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 진실에 다가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며칠 후 나는 태민이 머물렀던 그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짐 속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죠. 수첩은 낡고 구겨져 있었지만 페이지마다 빽빽하게 메모와 날짜들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 수첩을 펼쳤고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천천히 내게 다가왔어요. 수첩 속에는 태민과 그 여자의 만남, 그리고 그들이 함께 나눈 비밀스러운 대화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고 어떤 이유로 인해 서로를 멀리해야만 했던 것 같았죠. 그리고 그 비밀은 태민이 내게 숨기려 했던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나는 그 기록들을 읽으며 점점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그 안에는 가족, 사랑, 배신 그리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들이 뒤얽혀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나와 준호, 그리고 태민이 있었다는 사실이 내 심장을 조여왔어요. 그날 밤, 나는 수첩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 모든 것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임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알고 싶었죠. 어둠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는 이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나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을 수도 혹은 새로운 빛을 보여줄 수도 있었죠. 그 순간 내 삶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 수첩을 읽어 내려갈수록 내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어요. 태민과 그 여자의 관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비밀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했죠. 그들은 단순한 과거의 인연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어두운 그림자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내가 알던 준호의 모습도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수첩 속에 적힌 몇몇 내용들은 그가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들, 심지어는 내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배신과 거짓말을 암시하고 있었죠. 그동안 쌓아온 모든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태민이 이 모든 비밀을 내게 알리고자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의 편지와 사진, 그리고 이 수첩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나를 이 어두운 진실로 이끄는 열쇠였죠. 내 안에서는 폭풍 같은 감정들이 휘몰아쳤어요.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은 혼란.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나는 새로운 결심을 다졌어요. 이 진실을 밝혀내고 이 어둠을 뚫고 나가야 한다고. 내 삶은 이제 한순간도 평범할 수 없었어요. 매 순간이 긴장과 갈등으로 가득 찼고 숨 쉴 틈조차 없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나는 싸워야 했어요. 그날 밤, 나는 수첩을 꼭 끌어안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는 끝없이 꼬리를 무는 질문들 뿐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섰어요. 머리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입술에는 연한 붉은색 틴트만 살짝 발라져 있었죠. 긴 원피스는 몸에 부드럽게 감기며 은근한 곡선을 드러냈어요. 그 모습은 마치 두려움과 결심이 교차하는 내면을 담고 있는 듯했어요. 내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감춰왔던 진짜 나를 마주하는 듯한 단단함이 있었죠. 그동안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는 태민의 이름이 떴고 나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서연아, 이젠 숨길 수 없어. 우리 앞에 놓인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야. 나는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다시 시작될 수도 있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 태민아. 나도 준비됐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그 순간 창밖으로 내리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며 긴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새로운 시작, 숨겨진 진실과 마주하는 나의 용기 있는 첫걸음이었죠. 그리고 나는 알았어요.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 어느 것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